양에 따라서 Y지선이야 그냥 모양 자체가 Y자니까 Y지선 하실 거고, 공지선 뭐 A형, R형까지는 필요 없으시고, 짧게 보통 지선보다 짧게 떨어지는 경우 공지선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게 보통지선, 수평지선, 그다음에 공동지선은 글자 그대로 지지물 두 개를 공동으로 쓰는 거. 여기 그림상은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순전히 지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선주라고. 그다음에 애자는 당연히 저압 고압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1000V형하고 저압은 1000V형이고 여기서 고압형이라고 하면요, 굳이 우리가 아는 7000V 그게 아니고 1000 이상 초과되는 건 다 고압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1000V하고 229, 154, 345, 765 당연히 틀려야 되죠. 당연히 나누겠죠. 이렇게 해서 굳이 저압도 고압용처럼 튼튼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절연 튼튼하게. 그리고 이렇게 홈이 파진 이유는 뭐냐,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어차피 전기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타고 내려야 된다. 이렇게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로 찌직하고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목적에 따라서 삐내자, 뭐 이것도 삐내자 형태고요. 인류애자면 그 말단 항상 붙여놓는 거, 아니면 이제 말단이 아니더라도 한쪽 힘 되게 많이 받을 경우, 내장애자, 뭐 고피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천상 이 정도 피내자하고 인류애자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것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이라. 그 다음에 뭐 또 시험 잘 안 나오는데 고압의자는 색깔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는 치장할 때, 화장하다, 치장하다 할 때 그 장자고요. 그래서 전주에다 꾸미기, 뭐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걸 다 장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건주가 있었고, 건주는 세우는 거. 그러면 세워놓고 거기다 뭐 달아야죠. 그걸 장주라고. 그래서 보통 완금, 완목, 애자, 이렇게 하는 걸 장주. 완목, 완금.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쫙쫙 챙겨가지고 전선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딱 해서 전선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목주에는 완목을 설치할 거고요. 콘크리트에 있다는 나무로 하긴 좀 그렇죠. 강도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근다고 또 철근 콘크리트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쇠붙이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밴드 또 나오네요. 그래서 볼트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로 할 수 있고, 볼트 밴드 다 할 수 있고. 목주에는 항상 볼트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외국은 여전히 나무를 많이 쓰더라고요. 나무가 싸서. 돈이에요, 어차피 돈. 우리 나무 사와야 되니까. 나무를 파는 나라들은 투투나이급은 다 목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걔네들은 집도 목재로 짓잖아요. 싸니까. 아까 움직였던 거 암타이라든가 뭐 암타이 밴드, 지선 밴드들. 그 다음에 그림 다시 볼게요. 일단 여기다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위로는 고압선이 지나가고요. 만약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변압 때려가지고 저압 내려와야 되겠죠. 저압선 내려올 건데, 저압선을 보면 고압선들은, 특고선들은 수평으로 쫙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평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수직을 하게 되면, 이 두 선까지 또 띄어야 되죠. 세 가닥 선을 각각 거리를 띄어야 되는데, 높이가 더 높아져 버리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압주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해서 세워요. 그럼 저압 내려와서, 이 저압들을 잡아주는, 바로 여기 못 붙일 거 아니에요. 뭔가 지지문을 대고 붙여야 되니까, 이때 얘를 우리가 렉이라고, 세로로 붙이면, 저압들을 세로로 가기 때문에 렉이라고, 보통 맨 위에 있는 게 중성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L1, L2, L3 저압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틀리라고 되는 급인데요. 외우기도 뻑뻑하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완금, 완목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닥 지나갈 때 길이 얼마나 하고, 또 저압일 때, 고압일 때, 세 가닥 얹어 놓을 때 길이 얼마나 하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압일 때 세조로, 만약에 저압일 때 세조로 하면 1400mm, 고압으로는 1800mm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외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 하나 외우고 끝내주시게요. 기능사 시험은 거의 저압 위주로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압 위주로. 산업기사는 거의 고압 위주로, 고압이나 특갑 위주로.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워놓고 2조가 보통 2조짜리 쓰게 되면 1m 정도 된다. 900이라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1m 정도 된다. 이렇게. 당연히 예시는 이렇게 줄 거예요. 예시를 1000mm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1m 좀 안 된다. 두 가닥 놓을 때는. 그럼 한 가닥 길이가 최대 얼마예요? 450mm. 50 정도 뛴다. 이렇게 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선. 가선은 선을 까는 거. 그래서 선 깔 때는 가장 포인트가 튼튼하게 잘, 높이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행의 지장이 없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지지물과 거리를 볼게요. 지지물에서 전주가 이렇게 있다. 그럼 당연히 여기 규정 해놔야겠죠. 거리를. 최대 그 안 맞춰놓으면은 막 1km, 2km씩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폭을 잡아놓습니다. 폭을, 즉, 목주. 여기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A종, B종 나눠요. A종, B종 차이가 뭐냐? 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도 차이. 더 튼튼한 게 B종, 약간 덜 튼튼한 게 A종. 그랬을 때, 철탑은 경관이 이제 이 간격 사이가 목주나 A종은 150m. 우리 흔히 보는 콘크리트들 있죠? 얘가 250m. 철탑은 600m. 근데 여러분들 이제 콘크리트주 같은 경우는, CP주 같은 경우는 되게 뭐 한 100m도 안 되는 거 되게 허다합니다. 이게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최대값. 최대 이렇게 벌릴 수 있다는 거고. 더 촘촘히 붙이는 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외로 가시면, 예를 들어서 교회 차 타고 한적한 길을 쭉 따라가고 있다. 그때 전주가 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거의 이 길이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 옆에 특히 뭐 강이 있다거나 조그만 도랑이 있다.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요. 거의 그냥 콘크리트주 4개 지나가면 그냥 그게 1km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근처에 인가가 없어야 돼요. 그 근처에 인가가 있어버리면 바로 그 가는 길에 뭐 가게가 하나 있다. 식당이 있다. 식당에 전기 줘야 되니까 또 세울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길이 세울 거예요. 철탑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자주 나온 게 뭐냐? 바로 이게 시험 잘 나와요. 철탑 중에서 부안공사. 즉 철탑이 쓰러지면 피해가 클 거니까. 그다음에 피해가 큰 경우는 좀 더 줄입니다. 그럼 인가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줄일 거예요. 400으로. 인가가 없고 산속이다. 그럼 600으로 탁탁 가는 거고요.
높이. 자, 아까 우리 인입선 높이가 철도가 6.5m, 6.5는 고정이죠. 이건 6.5 고정이었고요. 그다음 도로 횡단이 5m였습니다. 횡단보도 여유가 3m였고요. 우리 이게 외운 거 있어요. 3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이쪽입니다. 지금 우리 가선하고 있는 거죠. 가선이니까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로 횡단하면 6m, 철도는 몇 점? 6.5 똑같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하면 기본적으로 원래 3.5m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3.5로. 그런데 이렇게 안 합니다. 돈 들어가니까. 선이 더 싸니까 올리는 것보다. 그래서 절연연선 케이블. 어차피 횡단보도교가 있다 하면 도시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연연선. 그 다음에 케이블 쓰고. 나전선 썼을 때가 3.5m라는 겁니다. 나전선일 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나전선 못 볼 거예요. 3m라고 그대로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횡단이 6m죠. 일반 저압, 고압, 가공지선이면 도로 횡단하는 게 더 높이 서야 될 거고요. 도로 옆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양선은 어떻게 돼요? 5m로. 5m로. 예. 5m. 예, 여기 인입선. 고압은 인입선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운 것 같은데. 연접 인입선. 예. 연접 인입선은 하지 않고, 인입선은 고압이든 저압이든 일단 인입선은 있어야 됩니다. 둘 상에 있어야 될 거고, 예. 연접 인입선 요구는 저압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 도로횡단 5m였는데 인입선이 5m였는데 가공전선은 하나 올려서 6m. 이 하나가 다르죠. 그 다음에 도로보다 좀 덜한 곳, 좀 낮춰도 된다는 거죠. 5m.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이 다 외운 건데 이건 그냥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외운 것만 다시 할게요. 저압, 고압, 도로 횡단은 6m. 철도는 무조건 다 6.5 관계없이.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일반 노선은 5m. 5m. 요거 외우시면 돼요. 예외사항은 빼버리시고요. 괜히 많이 외워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딱 요것만 딱 외우시게요. 그다음 여기는 3m. 3m. 3m 조건은 이거 쓰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연선, 나전선 안 되고요. 다 이렇게 케이블 절연된 걸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산지는 안 나와요. 산지는 안 나옵니다. 산지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 그 중에 229 하기 전에 먼저 3상 4선식 다중접지 이 말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게 주상변압기입니다. 주상변압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229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저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229 이쪽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접지 때리거든요. 접지 때릴 거고. 그럼 중간중간에
이 나이 따라서 변압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고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쫙 가면, 즉, 변압기가, 여기 이제 저압이고요. 고압이면, 뭐지? 이건가? 아닌데. 지금 내가 뭔 짓을 했을까? 아, 저 같이 올라갔고. 아, 글씨 써줘. 이런 경우 처음인데. 아닌데. 여기 또 변압기 또 있을 거고요. 변압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죠. 여기 다 투투라인입니다. 이쪽에. 그럼 여기서 다 날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돼 있겠죠. 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1, 2차 다 때릴 거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접지가 여러 군데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중성점 다중접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변압기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그냥 여기서는 중성선 안 보이죠? 고압 쪽에는 중성선 안 보여요. 저압 쪽에만 중성선 보통 넣어놓고 이 접지선만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부를 때는 3상 4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여기서 다중접지란 말, 그 다음에 완금이 있으면 완금 있으면 다 지금 접지 잡아야 되겠죠. 금속이니까. 그럼 당연히 접지선에 같이 물릴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투코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할게요. 혹시 누전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쇠 붙이고 나중에 사람 올라가는 일은 없지만은 누가 올라가요? 이제 공사하러 올라가겠죠. 일단 무조건 쇠 붙이는 다 무조건 접지를 잡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누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얼마든지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여기 쇠 붙여 있다가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접지 밴드 다 잡아서 하겠죠. 접지선을 여기 있다 해서 계속 이렇게 묻어준다는 거죠.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외압도 접지 잡고 여기 중성선도 있으면 중성선도 접지 잡고 물론 같이 쓰지만 공통 접지를 같이 쓰겠지만 이렇게 묻어준다라는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보통 보면 특고선하고 저압선 같이 있죠? 예, 특고선하고 저압선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변가라는 것은 전주 하나의 동일 지지물에 특고선 저압선 같이 있는 것을 변가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특고하고 저압선하고 1.2m 띄어라. 최소 1.2m 띄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1.2m를 보려면은 변압기가 없는 쪽에서 보시면 돼요. 변압기가 붙어가면 당연히 1.2가 넘어버립니다. 여기가 저압선이고, 아니, 여기 고압선이고, 이제 저압으로 가기 때문에, 저압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얘 없이 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 1.2m 이상 띄워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당이 나와 있지만, 동일 지진물의 고압 저압을 변가하는 경우, 고압 전선을 저압 위로 하고, 별개의 완목, 완금 쓰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는 50 이상. 여기 이격은 완목 완금 이격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포인트는 전선은 무조건 1.1cm 떨어져야 되는 이거 잘 나와요. 아니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나오면은 거의 틀립니다. 틀리랑 급이에요. 네. 1.2m.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또 나눠지는데 사실 우리 사용전압이 15kV 이하 특고선 없어요. 없습니다. 15kV 이하는. 네. 뭐 그러긴 해도 예. 그런 경우 이제 여기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다. 그럼 이게 다 접지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번 보면은. 왜냐면 또 그 다음에 또 있고 하니까 땅에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또 전선이 있으면 따서 들어와서 접지선 들어오고 접지선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이거 하나 개별로는 305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여러 개 묶였을 거 아니에요? 합성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성값이 합성으로는 30 이하로 30 이하로 그다음에 여기 15짜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써지지 않았지만 25짜리가 있어요. 이제 우리 거 현재 실제로 쓰는 거 그것도 규격이 틀립니다. 그때는 단독으로는 15 합성은 300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고압 기계기구 이게 특고압 변압기가 특고압 기계기구죠. 얘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 높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높이는 4.5m 그런데 시골로 갔다 그러면 좀 낮춰서 원래 도시가 좀 더 규제가 셉니다. 도시가 4.5m고 시골이면 4m고 그럼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하고 시골하고 도대체 구별이 뭐냐? 전기적으로 시가지랑 그래서 전선이 쭉 갈 거 아니에요? 전선이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 500m 좌우폭 기억이 안 나네. 좌우폭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폭이 잡아지겠죠. 전선 사이에. 그랬을 때 여기에 4분의 1이 뭐 건물이 있다. 4분의 1 이상이 건물이 있으면 도시고요. 시가지가 되는 거고 4분의 1 이하다. 그러면 시골이다. 그래서 이제 시골이라 하더라도 읍내는요. 도시 따라가는 거겠죠. 읍내는. 이거 이제 변두리 진짜 뜨문뜨문 집 있고 그런 데는 예. 도심지라 가지 않고 또 다르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시가지라는 한정 기준의 시가지라는 것은 예. 전선에 따라서 일정 면적의 4분의 1 이상의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고압이고요. 특고는 5m고 그래서 주로 이쪽 물어볼 확률이 큽니다. 4.5m. 고압은 4.5. 그럼 당연히 특고 관련된 것은 약간 더 높게.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시가지니까 변압기가 있으면 이 머리 바닥부터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5m. 시가지니까. 그리고 고압은 없긴 없어요. 고압기는 없지만 시가지면 4.5m. 자, 그 다음에 229 가공선 굵기요. 가공선의 굵기는 22 스퀘어예요. 22 스퀘어 경동 연선이고 재미있는 것은 그것도 이제 옛날에 수용가 하면 한전 입장이라서 사용자 전기 사용자라고 보통 바꿔 어느 순환 했다는데 전기 사용자는 이제 인입선 받을 때 보통 통상 특고 받으면 95 스퀘어 씁니다. 그냥. 한전은 22 스퀘어 가지만 그래서 섞여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언제는 전선 굵기를 미리로 하고 언제는 스퀘어로 하고 현재 미리에서 스퀘어로 가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다 미리 단위였어요. 일부 몇 개 빼놓고는 다 미리 단위로 썼다는 거. 그래서 참고로 아까 봤지만 가공 20선이다. 그러면 2.6mm 2.0mm 얘는 6스퀘어 4스퀘어랑 동일한 급이고 다시 한번 계산하자면 2mm면은 반지름이 1mm짜리니까 단면적이 3.14 스퀘어겠죠. 파이알 제곱이니까 3.14 스퀘어는 4 스퀘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갑자기 단면적은 파이알 제곱이죠. 네. 원래도 면적은 파이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2mm다. 지름이 2mm면 반지름이 1mm니까 1mm, 반지름이 2mm일 때 이 면적은 파이알 제곱에서 3.14 스퀘어. 그러니까 3.14 스퀘어에 당연히 상위급 써야 될 거니까요. 제일 가까운 게 4 스퀘어. 같은 얘기고, 뭐 얘도 계산해 보면 한 5점 몇 스퀘어 나올 거예요. 바로 쓸 수 있는 게 6 스퀘어. 같은 거고, 둘 다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출문제로는 거의 이걸로 물어봤을 겁니다. 거의 답을 이걸로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쪽 답을 원하는 추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우기 쉽습니다. 2.6mm나 여기 6자 보이시죠? 6스퀘어. 같은 6자 끝에 6자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요 밑에 단계가 요거밖에 없어요. 6 밑에가 400개 없듯이 6 밑에 400개 없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조가. 김가이가 조가. 조가가? 예. 네. 여기서 많이 군주할 때 쓴 조자를 쓰고 매달 조자. 예. 매단다는 의미고요. 가산을 할 건데. 예. 지금 이겁니다, 이거. 케이블 같은 건 무거우니까 보조선 달아가지고 할 건데 이 조가형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어 붙일 때 옷걸이로 붙이면은 0.5m 이하 0.5m 이하로 해서 옷걸이 붙여주시는 거고요. 조가형선 뭐 해봐야 별것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옷걸이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걸어요. 전선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1층 나가시면 통신용 조각 해놓은 거 그냥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테이프로 붙이면은 0.2m 0.2m 최대 0.2m 간격으로 해서 쫙 붙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가형선도 22mm.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29 전선 229의 가공전선으로 굵기 얼마라고요? 229 굵기 뭐예요? 22스퀘어. 그 다음에 조가형선 이것도 22.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행거 간격 0.5m. 테이프는 0.2m. 인장 강도는 안 내우셔도 됩니다. 이거 안 내우셔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굵기가 굵으면 당연히 강도가 쓸 거니까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 보시면 잠깐 느낌으로 보시면
얘가 1300km, 600km 뭐 이렇게 버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상기기 설치, 기기 설치. 대표적인 게 변압기겠죠. 이런 거는 뭐 변압기가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요. 그래서 한전에서 쓰는 변압기는 저는 주상기기니까, 주상기기이기 때문에 전지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100km가 표준이고, 이제 변압기 중에, 한전 변압기 중에 제일 큰 게 500짜리가 있어요. 걔는 못 붙입니다. 무거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기둥 2개 세워가지고, 다리 놓고, 가드 세우고, 거기다 딱 얹어놔야 돼. 이렇게 얹어놓는 형태로. 그리고, 여기 우리 밑에 1층에 변압기, 그게 500짜리예요. 그래서 자꾸 보시면서, 500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럼 500짜리가 사이즈가 적으면은 1000짜리는 조금 따버리겠다. 그러진 않아요. 최적 단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 더 커지는 겁니다. 조금씩 더 커지는 거니까. 변압기 이렇게 있으면 얘를 묶어야 돼요. 아, 좋은 그림 있네. 이거를 우리가 변압기 묶는 밴드입니다. 밴드. 얘를 우리가 행거밴드. 얘만 이렇게 불러요. 행거밴드라고. 치면 잘 나와요. 행거밴드를 해서 딱 물어요. 그림 좋은 거 하나 있네요. 전주 있고 완목 있고. 그러면 이제 투투나의 선이 쫙 들어오겠죠. 선이 쫙 한 가닥만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따가지고 뚝 들어와야 되겠죠. 따가지고 딱 들어올 때 뚝 들어가는데 중간에 뭐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예요. 물론 또 중간에 여기 딸 때 피레기도 붙이고 하는데 일단 피레기는 빼고요. 피레기를 붙인다고 그랬었죠. 변압기 항상 앞에는 또 나가는 데 있으면 뒤에도 붙이고. 근데 이거는 주상 변압기니까 뒤에는 말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앞쪽에 뭐 피레기 하나 붙여놓고요. 보호장치는 COS라고 퓨즈를 붙입니다. 퓨즈. 미리 갖고 왔어야 되는데. 컷 아웃 스위치라고 해서 갖다 놨지. 옆방에 있는데 혹시 옆방에 써보나. 어쩔 수 없이 얘만 갖고 왔습니다. 그냥 홀더만 갖고 왔어요. 여기다 퓨즈 다 끼워. 퓨즈가 이렇게 딱 들어요. 얘가 퓨즈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툭 빠지고. 그래서 이게 퓨즈 홀더고요. 당연히 다른 다 돼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 완목에다 붙여요. 완목에다 걸고. 그럼 여기다 퓨즈 들어와서 나가고 밑으로 변압기 붙이고. 그러면 변압기 혹시 이제 쇼트 나면 보호해야 되니까 퓨즈. 그다음에 퓨즈 있고 변압기 들어왔다가 고압이 들어왔겠죠. 투트라인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압으로 빠져요. 이거 저압 빠질 것이고 이 저압 바라 밑에 바로 퓨즈를 더 붙여요. 이때 퓨즈가 캐치 홀더라고 합니다. 캐치 홀더. 옆방에 있는데 실시간에 가지고 올게요. 저거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좀 그렇겠다. 길이는 저거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두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얍실하게. 캐치 심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에는 COS, 2차는 캐치홀더. COS라고 해서 PC라고 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PC라고 하도 많이 썼는데 그냥 그림이 나와 있어서 이름들 완철, 암타이 밴드, 행거밴드 변압기로 가고 이거 그림 거의 그리다시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으로 그림 그리러 가시면 이거 그림 그리러 갈 거예요. 그래서 캐치월도 놓치지 마시고 COS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그리다 보시면 피레기도 보일 거고요. 이제 그리실 때는 모르실 거예요. 저게 피레기인지 라인 포스테자인지. 안배는 어디 있지? 여기 암밴드? 암밴드면 암이니까 여기 이렇게 밴드로 붙여놨으면 이렇게 했을 거고요. 유볼트를 했으면 멍 뚫려가지고 쭉 박았을 거고. 이게 암이니까 암은 암밴드. 암 타이면은 암 타이 밴드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꺼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볼 건데요. 한대 거 자료를 볼 거예요. 하도 문제가 많아서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